아싸. 네. 더워. 이거 왜 파워 대박이 아닌 것 같아? 파워냉방 틀어. 안 했어요. 이거 지금 문 닫고 싶은데 더워가지고. 라싸 해달라. 네. 아싸. 라이트 사이클. 그러니까 저는 라싸를 도입부에 뭐 저축을 받을 때 보통 많이 쓰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냥 라싸 이렇게 한번 쭉 해볼게요. 보통 라싸 도입부는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많이 푸는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보통 제가 이제 산모교실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녁 예정 군인분들한테 재테크 세미나 같은 걸 하거나 자산관리 관련해서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제가 요거 교육을 하는데 온 김에 본 김에 요거 한번 제가 만난 김에 풀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RP판을 꺼내서 라싸를 시작을 하는데 적지 말고 집중해 그냥. 일단 제 영상을 찍으시니까 차라리 저를 보세요. 그리고 나서 어쨌든 도입부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실제로 후생 경제학의 경제학 마지막 단원에 보면요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나와 있어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 그래프 양상을 띠고 살아갑니다라는 거라서 제가 오늘 본 김에 요거 하나는 풀어드릴게요라고 하고 뭐 고객님의 인생에서 빗대어서 생각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 인생을 뭐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라싸를 시작을 하는데 이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 날이 있고 안 그려지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막 그렇게 잘 그려지는 날은 아니에요. 뭐 어쨌든 사회생활을 이제 사회생활을 보통 27세에서 30세 전후에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해요.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.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 뭐가 들어오죠? 돈, 소득, 뭐 급여, 월급 요 정도 대답은 들을 줄 아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네 맞아요 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. 그럼 이 소득이 들어오는 건 돈이 들어오는 건 언제까지 발생하냐면 내가 일을 하는 기간까지 즉 은퇴하기 전까지 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. 소득이라는 건 점차 증가했다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게 되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소득이라는 건 발생을 합니다. 그럼 이 은퇴라는 건 점점 앞당겨져 오고 있지만 평균적인 대한민국 사람들 은퇴 시점을 한 55세 정도로 잡아요. 그런데 소득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일을 시작해서 소득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발생하냐면 그에 따른 지출도 같이 발생을 해요. 자 그럼 지출이라는 건 언제까지 발생을 하죠? 죽을 때까지 발생을 해요. 지금 당장은 내가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은 구간 플러스 구간이지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소득이라는 게 점차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혹은 지출만 발생하는 은퇴하고 났으니까 소득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안 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지출만 발생하는 시점이 옵니다. 거듭 말하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.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지금은 소득이 더 많은 이 플러스가 이 정도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은퇴할 시점은 앞당겨져 오고 있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소득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소득이라는 건 단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돈은 계속 쓰니까 지출량은 계속 나가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지금 이 플러스 구간에 있는 것을 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축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뭐 국민연금이 됐건 퇴직연금이 됐건 노후에 내가 이후에 사용할 거가 됐건 그러니까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고 일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수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그런 거거든요. 내가 첫 번째 맞이할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보세요. 27세, 30세 정도 되는 남자가 이제 30세 정도 되는 남자 혹은 여성분이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.
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모으고 월급도 받고 뭐하고 하면서 첫 번째 맞이할 대부분의 대형 사람들이 첫 번째 맞이할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? 결혼? 결혼 같은 게 있겠죠. 근데 결혼하려면 뭐도 필요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보통 자녀의 출산, 아이도 낳고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뭐 자녀의 양육비라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아이가 크니까 학원 다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 뭐 승용차를 타다가 SUV로 바꾸거나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고 인생에서 차도 몇 번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자녀의 교육비라든가 그러고 나서 뭐 대학교 간다 그러면 자녀의 학자금 혹은 그러고 나서 자녀도 이제 대학교 정도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녀의 결혼 같은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부모님 세대들이 은퇴를 많이 하세요.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아버지 정년퇴직 하시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. 그래야지 학위를 많이 받는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보통 자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거의 다 이제 은퇴라던가 정년퇴직 같은 걸 맞이를 하세요. 그러고 난 다음 은퇴를 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요. 바로 예를 들면 뭐 노후 생활비라던가 혹은 의료비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. 이 포인트에서 고객님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거다라든가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와 계신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인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그냥 딱 바라봤었을 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있구나, 내가 이제 곧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뭐 아기도 낳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이벤트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비도 나가고 의료비도 나가고 이렇게 계속 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한다 그랬죠? 접근. 저축을 해요. 저축을. 근데 저축이라는 건 보통 이제 어디다 하냐면 저축이라는 건 금융회사에다가 합니다. 금융사라고 하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은행사고 두 번째가 증권사고 세 번째가 보험사예요. 이게 좋다, 은행이 좋다, 보험이 나쁘다, 뭐 보험이 좋다, 은행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등산분리라고 하거든요.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이 차이점을 알고 내가 똑똑하게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어야지 이 이후에 내가 맞이할 수많은 이벤트들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그 저축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. 어디일 것 같아요? 은행에다가 가장 많이 저축을 해요. 거듭 말해 은행이 좋다, 뭐 어디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각각 차이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라는 건데 은행에다 하는 적금 같은 저축이라던가 적금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성 투자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게 뭐냐면 목적성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. 단기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는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너나 할 거 없이 하나쯤은 은행에다가 적금 드는 게 있어요. 그게 뭔지 아세요? 아마 여기 사람들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청약 적금 하나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. 청약 왜 드는 거예요? 집 살려고. 바로 목적이 붙는 거죠. 네. 은행에다 드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?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뱅크가 됐건 토스뱅킹이 됐건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축은 어떠냐면 단기적으로 돈을 모아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죠. 결혼자금 마련해야지 아니면 해가지고 2천만 원 만들기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뭐 어디 유럽 여행 가야지 500만 원 만들기 그런 식으로 뭐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뒤에 뭐가 따라와요? 목적이 따라와요. 그랬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은 뭐냐면 내 결혼해야지 돈을 막 열심히 모아요. 그러면서 결혼해요. 돈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? 안 모여있어요. 뭐가 됐던지 간에 내가 저축을 전부 다 은행에다가만 단기성 투자 자산으로만 저축을 하고 있다면 모았다가 사라지고 모았다 사라지고 계속 모았다 사라지고 모았다 사라지고 이러다가 모았다 사라지고 나서 은퇴를 맞이했대요. 그러면서 내가 노후에 쓸 돈이 있어요? 없어요? 없겠네. 그래서 저축을 사실 자산관리니 재무설계의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배예요. 분배. 이거 정답이고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장단점을 알고 있고 차이점을 알고 있고 제대로 된 똑똑한 저축을 해야 된다. 왜? 이거는 무조건 발생하게 될 리스크니까. 이거 안 오는 사람 있어요? 없어요. 일하는 시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일은 안 하는데도 지출은 계속 사용한 이 구간은 무조건 오게 될 거라고. 그러니까 사람들도 대충 알니까 저축이라는 걸 하는데
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단기성 투자 자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중장기성 자산 이건 은퇴하고 나서 사용할 은퇴 자산 혹은 노후 때 사용할 노후 자산 혹은 연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내가 처음부터 중장기적으로 돈을 점차 나중에 쓸 돈을 모으는 것까지도 같이 모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왜? 뭐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고 노인 자살률이 1위다.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가난해질까? 자 보세요. 지금 저기 강남에 교보문고에 13주 연속 베스트셀러 하는 책이 있어요.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? 아들아 돈 공부해라라는 책이에요. 그 책에서 은행에다가 적금 드세요라는 말 나올까요? 안 나와요. 실제로 돈 걱정 없는 노후 뭐 3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책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. 왜냐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가난해질까라고 표현을 해요. 단순한 논리로도. 왜 그런지 아세요?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뭐 프랑스가 됐건 미국이 됐건 뭐 유럽이 됐건 그런 나라에서 노인분들을 보면요. 노인분들이 뭐 요트 타고 다니고 버버리힐스 같은 데 가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백발노인이 되게 막 멋있고 뭔가 간지나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탑골공원에 앉아가지고 바둑 두시고 폐지를 주우시고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도 표현이 되거든요.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?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. 사실은 IMF 때 이겨내고 새마을운동 근무모기 운동에도 참여했었고 뭐 파독부터 뭐 광부부터 열심히 살으셨는데 왜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난해졌을까라고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재테크 방식 때문이 맞아요. 이게 무슨 소리냐?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빨리빨리 정신이에요. 그 돈을 막 열심히 모으고 쓰고 이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. 처음부터 내가 중장기적으로 노후자산이라든가 은퇴자산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건 이때거든요. 젊은 사람, 나이가 30살인 사람이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것의 값어치와 나이가 85세인 노인분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것의 가치가 똑같을까요?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나이가 30살인 남자가 뭐 알바하고 뭐하고 해서 월급이 한 200만 원 있는데 뭐 이것저것 카드값 나고 뭐 나가니까 뭐 통장에 100만 원 남았대요. 배고프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치현 김밥 수원 가서 사 먹고 뭐하고 왔는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해서 그 100만 원의 가치와 저기 공원에 앉아서 우체국 통장 만드셔가지고 노인분이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그분에서 통장을 열었을 때 100만 원 남아있는 것의 가치가 똑같나요? 같은 100만 원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나이 든 사람이 돈이 없는 건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. 근데 그 노인분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? 아니라니까. 자, 단순한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동결된 적 없고 매년 올라가는 게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단 한 번도 동결된 적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게 뭐냐면 최저시급이에요. 올해 또 올라갔죠?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건비라는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. 사람이 사용하는 인건비가. 그쵸? 인건비라는 게 계속 올라가요. 그쵸?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뭘 찍어내고 있어요? 화폐라는 걸 찍어내고 있어요. 그러면 시장의 단순한 법칙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에 때문에 화폐라는 게 세상이 점점 풀리고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. 그럼 이 화폐의 가치가 똑같을까요?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쵸? 지금에 만약에 내가 1억과 시간이 지나서 20년 뒤에 1억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. 그때 인건비도 더 올라갔을 거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졌을 거니까. 이해되실까요? 네.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. 내가 뭐 상여금이라던가 떡값이라고 표현을 하죠. 대한민국에서는.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추석이라던가 연휴라던가 이제 곧 또 다음 달에 이제 추석이 오죠. 명절이라던가 이럴 때 떡값이라는 걸 현금으로 줍니다. 그런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선진국에서는 떡값을 뭘로 주는지 알아요? 회사의 자사주로 줘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어도 시간이 나니까 이 주식이라는 가치는 화폐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. 이해되실까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산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. 여러분들도 사실